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와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컨덕트하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상당히 이 챕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이미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거나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중간중간에 그 어떤 그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그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탈 바디 퍼퓨전이 이제 매우 흥미로운 이 혈역학을 갖는 이유는 이제 그것이 스스로 이제 블러드 플로우, 인트라베스큘라 프레셔, 그다음에 서큘레이팅 볼륨 등을 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파라메타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과 서로 관계되어 이제 언제나 이제 어려운 이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CPB라는 게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CPB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인공장치들의 이제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공장치의 조합과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목을 해서 이제 환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한테는 이 체외순환 자체가 그렇게 이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인공장치라던가 이런 이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접목을 해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피해를 가지 않거나 어떤 환자에서는 좀 더 이제 유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퍼퓨저니스트의 이제 어떤 역할인데,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알고 이제 그 계속해서 쌓아가는 경험들을 가지고 체외순환을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이론적인 공부가 없이 이런 경험만을 가지고 뭐 20년, 30년 해봐야 이 처음에 배웠던 6개월, 1년 이거 배웠던 걸 가지고 2, 30년 하신 선배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봐야 느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선배 퍼퓨저니스트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냥 뭐 이건 이땐 이렇게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때는 이렇게 어떤 아무런 이론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튜빙의 그 어떤 어셈블리 조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 이 원칙도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칙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칙이어야 되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가장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자꾸 세게 얘기하는 게, 예전에 제가 그렇게 배웠던 선배들이 꽤 있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선배들이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에서 20년, 30년, 40년이 지났다고 하면 심폐기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CPB가 여전히 이제 도전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난해한 신체 반응에 대한 이제 아직도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이제 적게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최소화하거나 이런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을 이제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일 다양한 임상적 그 양상들을 토대로 이제 CPB를 이제 안전하게 수행하는 기본적인 원리 원칙은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이 대부분 이제 경험적으로 결정되어지고 이제 다듬어져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매년 몇백 개의 이제 아티클이 나오고 많은 학문적 성과들이 이제 발표되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퍼퓨전은 이제 전문가에 의해 연구되었고 이제 실행되어졌는데, 이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통한 경험이 있는 이 훈련된 의사들이 이제 가끔 이제 CPB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가 외국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역사가 짧습니다. 그 길어야 30년일 텐데. 그때 초창기에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체외순환을 외국에서 배워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외순환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제 저희 선생님이나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래 뭐 그 아주 저도 옛날 얘기라 저도 이제 21년인데 만으로 21년 됐는데 그 이제 더 10년 20년 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외순환을 운영을 했다 하고 저희 병원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연세가 좀 많으신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심폐기를 직접 그 운영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퍼퓨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이제 환자의 순환계나 이제 호흡기계 이제 기능을 지지하거나 이제 일시적으로 대신할 필요가 있는 이제 의학적 상황을 위한 익스트라 코포리얼 테크놀로지의 이제 임상적 응용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다 외국에서 이제 그런 실행을 했던 이제 결국에 다 미국에서 체외순환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실행을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역사가 외국에 비해서도 훨씬 짧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뭐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체계적 일단은 그렇게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라이센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체외순환이 관련된 어떤 체계적으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뭐 도제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병원 케이스가 많은 뭐 어느 병원에 가서 뭐 6개월 짧게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이 각자의 병원에 복귀해서 거기에 어떤 이제 계속 하고 계시던 선배님이 계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이 이제 진행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체계화 되어있지 않은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마다 하는 게 다 어떻게 다르고 그 어떤 기준이라는 걸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뭐 가면서 뭐 10년, 20년 또 이제 앞으로 지나다 보면 또 바뀔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30년이 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해온다는 거는 전 개인적인 거로 봤을 때 이게 직업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환자한테 가장 생명에 근접해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를 제외하고. 근데 보면은 다들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 잘 안 하죠. 저도 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맨날 책을 보고 뭐 유튜브로 핑계를 대고 제가 유튜브를 자주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컨퍼런스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었는데 그거 하는 이유도 뭐 후배들 가리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도 있지만 제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저 혼자 스스로 책찍질해서 책도 계속 보고 뭐 논문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수술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뭐 지원을 나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절대 경험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제 경험이지 지금 배우고 있으신 분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다 너무 개인적이고 경험의 바탕이 이제 이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선배들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선배들은 분명히 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퓨저니스트는 이제 기술 적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제 안전하게 CPB를 수행할 수 있게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심폐기 장비들이나 이제 유용한 부속품들은 이제 매우 다양하고 이제 각 어떤 부속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립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지난 20년 동안 좋지 않은 임상적 결과에서 이제 도출해낸 이제 비정상적인 이벤트에 대한 이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안전하게 퍼퓨전을 실시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도 안전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개별 기관에 이제 프로토콜을 정립할 수 있었고 이제 내셔널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라에서 체외순환 협회라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외국은 지금 가이드라인 유럽에서 2019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지금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각 센터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분들은 이제 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는 이제 항상성의 기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방해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의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에 나와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한 스팟의 수치만 보고 절대 그거를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모니터에 관련돼서는 것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 모니터의 모든 수치를 이 모니터라는 거는 이 환자한테서 받는 정보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KG부터 뭐 세츄레이션부터 뭐 ABP, 뭐 PAP, 뭐 CBP 여러 가지 모니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환자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볼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약이 뭐 약을 많이 쓰는 건지 이 모니터를 분석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했고 이제 기본적인 신체 기능, 이제 CPB 장비와 이 서킷의 이제 기능 수행 정도, 안전한 수행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외에도 이제 바이패스 전후에 이제 필수적인 이제 활동에는 이제 적절한 도구와 선택, 이제 시스템의 이제 어떤 부속의 구성과 프라이밍, 이제 완벽한 이제 체크리스트가 꼭 작성이 돼야 되고 이것도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다음에 정상 심폐 기능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고 남아있는 이제 퍼퓨세이트의 이제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스테믹 항원 구조의 이제 이니테이션과 리버절 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컨덕트 이제 CPB와 관련된 실행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CPB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이제 팀이 함께 이제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체외순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럼 널스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PA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껏 많이 모여서 한 팀이 돼서 이제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마취과, 팝전이스트, 뭐 간호사 등 있고 CPB 동안 본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다 심폐기량도 다 맞춰야 되고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더 같이 일할수록 그 마음이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수술하는데 이제 그 어떤 신규가 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일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불편함이 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심장 수술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 구성원들의 행동이 이제 다른 구성원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결국에는 이제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퍼퓨셔니스트와 이제 널스와의 이제 의사 관계가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뭐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라인의 프라이밍이라던가 뭐 라인을 다시 뭐 환자한테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A 라인과 B 라인이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통 대부분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A 라인, B 라인이 이 굵기 차이가 이게 3분의 8분의 3이고 뭐 1분의 1인치, 2인치 뭐 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사고 날 위험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것도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억지로 꼽다 보면 또 쑥쑥 들어가고 잘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항상 이거에 맞춰서 이 시작 단계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하고 서로 미심쩍으면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B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들 뭐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책에도 그렇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